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예, 이번에 2022년 동안 저희가 월간조선 12권을 만들었죠. 한 달에 한 권씩 만들었는데 이 12권을 좀 짚어보면서 어떤 중요한 기사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월간조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여기 우리 최우석 기자가 나와 있는데 사실 거의 매달 톡을 쓰지 않았습니까? 톡 기사가 거의 최우석 기자, 특종 기자인데 좀 이게 어떤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2022년 월간조선을 보면 좀 1월부터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월간조선이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를 파헤치는데 앞장서 왔다. 우리 매체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종 기자라고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저는 운이 좋은 거고, 운이 좋아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됐을 수도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많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이제 보면 1월호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비 관련 녹음 파일을 이제 조성호 기자죠. 우리 월간조선에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고 지금 TV조선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쓴 기사인데, 이거는 이 변호사비 관련 그 녹취가, 대납 관련 녹취가 있다고 해서 이 녹취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녹취를 갖고 계신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관련만 되면 이제 줄줄이. 네. 그래서 또 사망 사실도 거의 제일 먼저 알아갖고, 저희 인터넷에 이제 속보로 보도를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변호사비 관련을 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검찰은 김만배 씨가 숨겨놨다는 460여 원 중에 260억 원이 어디 쌍방울 쪽 누구한테, 최우양 부회장한테도 가고 누구한테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최우양 씨한테 간 돈의 일부가 이제 쌍방울을 거쳐서 세탁이 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로 쓰인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얘기죠.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검찰의 기류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1월호에 나왔던 거고. 저는 사실 또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기사가 2월호, 월간조선 2022년 2월호에 성남국제 마피아. 그쵸, 여기가 아주 중요한 인물과 관련이 깊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성남국제 마피아. 이게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취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정치인을 취재하는데 이제 무슨 조폭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그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입니다, 이름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활동하고 근데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요원이었어요. 요원인 건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하죠. 검찰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난 이준석을 모른다. 아무 상관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커넥션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철민 씨라고. 그렇죠. 문신 있고 문신 있고. 그런데 이준석이랑 이재명 대표가 둘 다 자기 박철민을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판결문을, 과거에 국제마피아를 소탕하면서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이준석이 박철민을 때리고 그랬어요. 같은 자기 밑에 기수라고. 그런 게 다 있는데도 모른다. 그렇죠. 다 있는데도 모른다 하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사실 재미있다고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흥미롭죠. 그런 기사가 되어서 관심을 많이 끌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호에 드디어 이제 김만배 녹취록이 나옵니다. 월간조선에. 그렇죠.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정영학 녹취록인데, 그때 이제 정영학이라는 회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죠. 대장동. 그 사람이 이제 녹취록을 갖고 검찰에 가서 자수를 했다 해서 이제 대장동 사건이 커졌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는 예.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부분만 뭐 이제 따갖고 막 이렇게 되게 예.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를 예. 들어서 뭐 김만배가 그래요.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한 방에 가 죽어. 근데 왜 그 카드가 왜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왜 그 네. 카드를 못 갑니까? 그렇죠. 말만 그렇게 했다는 네. 건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일부 언론에서는 네. 엮으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녹취록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네. 김만배 씨가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다가 네. 아 이게 잘못되면 이재명 게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워딩이 나오죠. 워딩이 나오죠. 갖고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입수를 해서 책을 썼는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렇죠. 토론회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자, 공격을 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TV 토론에서 네. 아예 이제 이걸 그런 언론도 있더라 네.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언론이 어딨냐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세웠거든요. 하면 있죠. 그 네. 방송 내용이. 제가 그 토론회를 보고 나서 그 지면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네. 그 녹취록의 캡처본을 아, 그렇죠. 이재명 게이트라고 써져 있는 캡처를 이제 올렸는데 뭐 그때 보도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정말 선배께서 또 어마어마한 팀장이셨으니까 네. 이게 뭐 우리가 또 서버가 다운이 되고 그랬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이것을 뭐 이재명 쪽에서 몰랐던 거 잘 몰랐죠. 몰랐나 봐요. 그 예, 그래서 제가 쓴 기사를 아주 당황하면서 저를 아주 싫어하나요? 안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3월에 대선이 끝나고 저희가 그때부터는 또 새 정권에 맞아서 좀 더 흥미로운 기사들을 좀 많이 쓰기를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뭐 윤석열의 모든 것은 예. 이거 뭐 주변 사람이 누구고 예. 친한 사람 누구고 이거는 측근들, 조성호 그렇죠. 전 다 썼고요. 기자가 썼고 이제 뭐 저는 여기서 뭐 5호로에 뭐 그렇지만 이제 6호로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제 한동훈 연구라는 거를 우리 검 팀장님이 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어요. 아, 이거는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그래도 관심이 많이 쏠렸던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죠, 아마 그렇죠. 이 두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월간조선이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굉장히 이제 심층 탐구를 했습니다. 네네. 5월 후에는 이제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 옷값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월간조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값은 내 사비로 하고 명품 사더라도 다 사비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워딩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연구는 이분이 이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인맥이 있는가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대해부 이렇게 네, 했던 그렇죠.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써서 이게 이 두 가지 김건희 여사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좀 많은 저희가 좀 인기를 얻었던 기사라고 사실 뭐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다른 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사실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뭐 TBS라든가 뭐 네.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제 그 지난 정권은 이제 좀 비판 그리고 집회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기사들을 좀 쓰기 시작하죠. 네, 문재인 맞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얘기도 좀 쓰셨고. 그렇죠. 예. 문재인 국정원이 김정은 답방을 그 이제 대비해서 무슨 네. 뭐 별장을 사고 예, 그랬다는 뭐 요트도 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뭐 네. 그렇게까지 아까도 뭐 우리 정치 얘기할 때 좀 얘기를 네. 했었지만 그렇게 극진하게 그러니까요.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네. 지금 우리는 뭐 이제 막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네. 주목해야 될 게 네. 이제 박지연 기자라고 이제 우리 여자 기자가 있는데 그 여자 기자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남자랑 여자랑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열심히 하는 후배 기자인데 네. 거기가 이제 정보사 대령 간첩 조작 사건을 이제 취재를 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이런 분들이 네. 간첩이 돼가는 겁니다. 지금 휴민트를 해왔던 분들이 네. 간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국내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국정원이 이제 북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북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북한에서 당연히 쟤들 좀 처리해 이러니까. 그럼 국정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될 거면.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네. 이제 박지원 기자가 정보사를 한번 물고 나서 얘는 또 네. 한번 물면 잘 안 노나 봐요. 하고 이제 몇 달. 기자로서 굉장히 칭찬하니까. 그렇죠. 예. 뭐 몇 달 연속 이제 정보사와 관련된 기사를 요번 달에 수고했는데
하는데 그거는 한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요번 달에 나온 거니까 네.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니까 한번 이제 월간조선 사이트 예. 방문해 주셔서 한번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연말로 가면서 지금 이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계속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그거 이제 파헤칠 게 좀 많잖아요. 그쵸,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운이 좋아서, 어쨌든, 대장동에 관련한 수사 기록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입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네. 이제 뭐, 다른 언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취재를 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많이 나왔고 모 종교 단체가 이제 그 이재명 측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화영, 네. 킨텍스, 예, 뭐 이분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 뭐 종교단체에 김만배 씨가 또 돈을 준 거죠. 선거운동을 해달라. 사실 종교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기사, 뭐,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뭐 메모지, 이 메모지는 이제 유동규 씨한테 줬다는 거고, 뭐 김용 씨한테 준 것도 다 적어놨고. 완전한 증거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네. 뭐, 다행히 이렇게 증거로서 취재를 할 때는 네. 언론 중재에는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언론 중재에 갈 땐 가더라도 우리가 네.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023년에도 저희가 좀 더 재미있으면서 단독 기사도 보도하고 좀 많은 것을 파헤칠 수 있도록 독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배들 뭐 권세희 선배나 정의원 선배나 다 이제 유튜브 열심히 찍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부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걸로 보이는 이제 박희석 기자가 네. 열심히 해서 이제 뭐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렸으나 네. 그래도 저희 7차적인 소망은 뭐 구독자 5만을 우선 한번 달성했으면 좋겠다.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꼭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